네, 안녕하세요. IBC부터 화학 강사 구성모입니다. 오늘은 Reactivity 1.4 Entropy and Spontaneity HL 파트에 해당되는 토픽이죠. 한번 준비를 해봤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엔트로피가 무엇을 measure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트로피는 이제 distribution of available energy among the particles 라고 define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말하고자 하면 이제 엔트로피는 measure of the disorderedness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disorderedness가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particle들이 좀 어지럽혀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엔트로피와 이제 disorderedness를 연관짓기 위해서 이제 피겨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 먼저 왼쪽 피겨 한번 볼게요. 그래서 피겨 1 같은 경우에는 이 리액션 컨테이너, 어떤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gaseous particle들을 집어 넣어놨대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지금 이 gaseous particle들이 상당히 좀 밀집되어 있는, concentrated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 상태인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이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는 disorderedness가 낮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스테이트를 우리가 low entropy state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gaseous molecule 또는 particle들은 결국에 freely moving 할 수 있는 ability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 안에, 이 박스 안에 골고루 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figure 1과 다르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disorderedness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즉 high entropy state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이 disorderedness가 이제 solid, liquid, gas 이런 식으로 different state에서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제 H2O solid, 이제 아이스 큐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스 큐브가 녹아서 H2O liquid, liquid water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왼쪽 다이어그램 먼저 보시면 H2O solid가 나오게 돼요. H2O solid 같은 경우에는 H2O 모리큘들이 상당히 좀 밀집되어 있는, 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solid 상태에서는 이 water 모리큘들 사이에 하이드로젠 번드, intermolecular force죠.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상태, ordered state로 유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ordered state인 경우에는 low entropy state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H2O solid가 있었는데 heat 에너지를 받아서 liquid state로 바뀌었대요. 녹아서. 그러면 이 hydrogen bonds between the water molecules들이 break하게 되면서 the distance between the water molecules들이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freely moving한 state를 가지게 된 liquid state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liquid state는 조금 더 disordered state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higher entropy state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항상 liquid state는 solid state보다 무조건 entropy 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더 freely moving 할 수 있는 gaseous particle 또는 molecule들은 무조건 liquid state보다 entropy 값이 무조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bullet 포인트인데, greater number of gaseous moles는 이제 higher entropy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 동일한 크기의 리액션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안에 첫 번째 컨테이너에는 gaseous molecule 3개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컨테이너엔 gaseous molecule이 2개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엔트로피가 높은 gaseous molecule이 더 많은 첫 번째 컨테이너가 엔트로피 값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값이 더 낮은 두 번째 컨테이너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양의 gaseous molecule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요소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H2O 솔리드가 H2O 리퀴드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체인지 델타 S라는 것을 calculate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치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보면 each compound 또는 substance has its own absolute entropy value 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값은 이제 S, 알파벳 S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제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 컴파운드 또는 substance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엔트로피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리액션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엔트로피 체인지, 이 델타 S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해둔 부분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엔트로피 체인지 델타 S는 sum of the total entropy of the product minus sum of the total entropy of the reactant라는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간단한 식을 통해서 델타 S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델타 S 값은 Joule per Kelvin per mole 이라는 유닛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calcium carbonate가 지금 thermal decomposition을 통해서 이제 calcium oxide와 carbon dioxide로 지금 breakdown 되는 과정이 보여지게 되고 이때 델타 S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델타 S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이 식을 한번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델타 S는 sum of the total entropy of the product minus reactant 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금 total entropy of the produ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lcium oxide와 carbon dioxide의 엔트로피 값인 39.7 그리고 236을 더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eactant의 엔트로피 값은 이제 calcium carbonate 92.9라는 value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식을 그냥 그대로 계산기에 넣고 계산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델타 S 값을 Joule per Kelvin per mole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델타 S 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determining the sign of delta S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을 줬어요. 이렇게 reaction equation을 딱 줬을 때 우리가 굳이 델타 S 값을 계산 문제로 수치화시키지 않아도 이 델타 S 값이 positive value를 가지는지 또는 negative value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델타 S의 사인을 determine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위에 두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포인트지만 한번 보면 increase in entropy from reactant to product는 당연히 델타 S가 positive value를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reactant에서 product로 넘어갈 때 엔트로피 값이 decrease를 하게 되면 당연히 델타 S는 네거티브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example question 한번 보게 되면 calcium carbonate solid가 calcium oxide solid 그리고 carbon dioxide gas로 변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떤 걸 사용해 줄 거냐면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강조했던 이 포인트를 사용해 주게 될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포인트. 무조건 solid보다 liquid보다 gaseous state인 모리큘이 무조건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어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이퀘이션 보시면 reactant 쪽에는 solid state인 컴파운드밖에 없지만 product 쪽에는 gaseous state를 가진 컴파운드가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제일 엔트로피가 낮은 solid state에서 제일 엔트로피가 높은 gaseous state로 지금 state change가 어떻게 보면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델타 S가 positive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문제와는 다르게
첫 번째 문제는 solid gas. 이런 식으로 state of matter가 좀 달라요. solid와 gas처럼.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N2 gas, 3H2 gas, NH3 gas. 모두 다 같은 gaseous state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참고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무조건 greater number of gaseous moles는 higher entropy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reactant 쪽에는 1mol of N2와 3mol of H2가 react를 하게 되면서 이제 total of 4 molecules of gaseous molecule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4 molecules of gaseous molecule들이 product로 변환되는 과정 속에서 두 개의 gaseous molecule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gaseous molecule이 숫자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델타 S 값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델타 S는 네거티브 사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데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